안녕하세요, TJ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쿨러들 소개해 드릴게요. 4년 전 캠핑을 시작하면서 처음 구입한 소프트 쿨러입니다. 쿨러백이라고도 불리는 소프트 쿨러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가격이 저렴하고 또 무게도 가볍죠. 이 녀석은 맥주 살 때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두께도 제법 두껍고 성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크기가 좀 작아서 좀 더 큰 쿨러백을 구입하게 됐어요. 제가 캠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늦가을과 겨울이라서 그때는 쿨러백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여름에도 캠프닉이나 1박 캠핑 정도면 쿨러백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다 구입한 저의 첫 하드쿨러. 작고 예쁜 데다 가격도 싸서 구입했는데 싼 게 비지떡이었어요. 보냉 성능이 쿨러백보다 못합니다. 하드쿨러는 보통 압축 우레탄 같은 보냉재로 채워져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제품은 아니 그냥 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맥주 판촉물 쿨러들도 성능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쿨러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하드 쿨러보단 차라리 두툼한 쿨러백이 낫습니다. 몇 해 전 이마트까지 달려가서 맥주와 함께 샀던 쿨러인데요. 모양이 이뻐서 구입했는데 보냉 성능은 꽝입니다. 쿨러는 외관보다는 충전재와 보냉 성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렴한 쿨러의 쓴맛을 보고 나서 구입한 저의 첫 제대로 된 하드 쿨러. 이런 쿨러들은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이라 보통 스틸 쿨러라고 불립니다. 시중에서 이런 스틸 쿨러는 30L와 40L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솔캠이라 30L로 구입했습니다. 스틸 쿨러에서 가장 마음에 든 점이 이 잠금 장치예요. 한 손으로도 쉽게 열리고 닫혀서 정말 편합니다. 내부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이고 보냉 성능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40L 쿨러에는 배수구도 있었는데 제 건 30L라 없습니다. 여름엔 얼린 생수통 같은 보냉재를 많이 넣어야 해서 큰 쿨러가 필요해서 구입했는데 한동안 아주 잘 사용했어요. 처음 샀을 때는 엄청 크고 무겁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 가볍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은 한 손으로 들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라도 들 수는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한 손에 집착하는 이유는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 두 손으로 나르기 번거로워서였어요. 그래서 구입한 게 바로 손잡이가 달린 스탠리 쿨러입니다. 이 제품은 뭐 국민 쿨러라 할 수 있죠.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은 잠금 장치가 꽤 뻑뻑하다는 거예요. 처음 샀을 때는 지금보다 더 심해서 이 부분을 살짝 갈아냈습니다.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15.1L 용량이라 솔캠에 딱 적당합니다. 가격에 비해 성능도 훌륭하고요. 입구 쪽 고무 패킹이 잘 돼 있어서 외부 공기와 차단이 아주 잘 됩니다. 다만 공기 차단이 너무 잘 돼서 압축된 공기 탓에 뚜껑이 잘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상단 스트레치 코드는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하는데요.
거추장스럽다 싶으면 그냥 제거하셔도 됩니다. 원래 의도는 이렇게 텀블러 등을 끼우는 용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물티슈 거치대로 사용합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손잡이가 앞뒤로 모두 접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무게도 가볍고 내구성도 좋아서 아웃도어 환경에 딱이라 생각해요. 스탠리 6.6리터 쿨러. 맥주만 따로 넣어 다니려고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15리터) 쿨러와 구조는 같아요. 아직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공기 압축이 잘 됩니다. 양손으로 나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쿨러 손잡이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구입한 20리터 밤켈 쿨러입니다. 정확히는 20쿼터인데 1리터가 1.057쿼터로 거의 비슷하니 그냥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20쿼터면 20리터가 살짝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작은 바스켓과 도마로 활용 가능한 칸막이, 그리고 컵홀더가 들어있습니다. 두께가 엄청 두꺼운 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충전재가 많이 들어서인지 무게도 제법 나가고요. 캠핑을 하시는 분이면 예티 쿨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운행 성능이 좋지만 가격이 엄청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밤켈 쿨러는 예티 쿨러에 버금가는 성능에 가격은 훨씬 저렴해서 요즘 캠퍼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네요. 예티 쿨러를 직접 써보진 못했지만 다른 비교 영상을 보니 보냉 성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리콘 소재 잠금 장치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무게가 6kg라고 하는데 직접 재보니 7kg가 넘더라고요. 바스켓이랑 칸막이, 컵홀더 빼고도 7.7kg였습니다. 무거운 데다 잠금 장치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 샌드 색상이 참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밤켈에서 협찬받은 45쿼터 캐리어형 쿨러입니다. 캠핑 장비 중에 제일 무거운 게 음식과 음료를 가득 담은 이 쿨러거든요. 개인적으로 4인 이상 대가족이라면 캐리어형 쿨러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단점으로 말씀드린 잠금 장치가 개선돼서 나왔네요.
20L와 마찬가지로 바스켓과 칸막이 도마, 그리고 컵홀더가 있어요. 아무튼 40L 이상 되는 큰 쿨러라면 캐리어형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실 요즘 밤캘 쿨러가 워낙 인기라서 출시되자마자 품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다른 쿨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D4 쿨러입니다. 25L 쿨러인데 양 사이드 손잡이 방식이고 색상도 요즘 유행하는 탄색. 리뷰용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서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밤캘 쿨러와 거의 유사한데 바스켓이 무광이네요. 도마도 블랙입니다. 아직 실사용을 안 해봐서 성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무게를 봐선 충전재가 충분히 들어간 것 같아요. 색상은 밤캘보다 살짝 밝습니다. 다음은 요즘 반응이 뜨거운 전기 쿨러입니다. 알피쿨 T50 제품으로 냉장과 냉동까지 됩니다. (220V) 콘센트에 차량용 시거잭 연결선도 있어요. 신형은 잠금 장치가 개선됐다는데 구형도 사용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냉장이나 냉동칸 하나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좌우 각각 온도 설정이 가능해서 냉장과 냉동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다 좋은데 소음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엔 포기 못할 정도로 그 성능이 신세계였어요. 보통 냉장은 1, 2도, 냉동은 영하 15도로 맞추고 사용하는데요. 영하 20도까지 설정 가능한데 그만큼 내려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 시엔 절전 에코 모드, 캠핑장에선 맥스 모드. 중국산이다 보니 팬 소음에 대한 뽑기 실패 후기가 종종 올라오는데요. 앱으로 측정했을 때 4-50dB이면 양품 측에 속한다고 합니다. 컴프레셔가 독일산인지 국산인지에 따라서도 소음 차이가 있다는데 제 알피쿨은 독일산 컴프레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팬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소음 냉각팬으로 교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이번에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그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외로 워터저그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스탠리 3.8L 워터저그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보냉 성능도 좋아서 한여름엔 얼음만 담아가기도 해요. 손잡이는 원목으로 교체했습니다. 물을 따를 땐 에어캡을 열어줍니다.
배수구 분리가 돼서 세척도 쉽고요. 다음은 밤켈 9.5리터 워터저그입니다. 밤켈 제품들은 모두 두께가 상당하네요. 스테인리스 수도꼭지라 위생적이고 편하긴 했는데 물이 너무 쫄쫄 나오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스탠리 워터저그와 호환되는 스테인리스 수도꼭지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졸졸졸 물소리가 정겨워서 이 방식도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으로 밤켈 워터저그는 뚜껑 상단이 논슬립이라 물건 올려놓기 좋았습니다. 스탠리 손잡이 방식도 편하지만 물건이나 랜턴을 올려놓기는 힘들죠. 이상 워터저그까지 쿨러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